다 풀었어? 22까지? 뭘 못 풀었어? 몰라서 못 푼 문제 있어? 몇 쪽이야? 20쪽? 20쪽에 14번? 얘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수열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수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거 못 풀죠. 저번 시간에 이 얘기 했잖아. K는 1부터 N까지 K. 이게 뭐였지? 2분의 N 플러스 1이었지. 이게 바로 지금 요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다 더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2분의 N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똑같이 1, 2, 3, 4 더했는데 N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났어? N 플러스 1까지 간 거잖아. 그치? 하나 더 간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공식의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어야 되겠죠. N이 아니라 N 플러스 1에서 끝났으니까. 그럼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결국은 이 14번에 있는 요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요거 빼기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의 극한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는 일단 분모가 같으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루트 2분의 자, 루트 이 앞에 건 전개시키면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 자, 뒤에 거는 전개시키면은 n제곱 플러스 n이죠. 요런 모양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면 뭘 시켜버려라? 유리화를 시켜버려라. 요거하고 세트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자, 곱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네.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 그지?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합차 공식이 되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빼기 n제곱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분자는 어떻게 돼? 없어지죠. 없어지고 남은 최고차가 뭐가 돼? 3n하고 n이 빠졌으니까 분자의 최고차항은 2n이죠. 그죠? 분모는 최고차항이 얘잖아, 얘. n제곱, n제곱. 이것들이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자의 최고차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분자의 최고차는 2라고만 쓸게요. 2. 자, 최고차가 같은 건 알고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쓰면 얘는 2고 분모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 분모 분자를 다 하나씩 다 나눠보라 그랬죠. 그렇죠. 루트 안에 있는 거는 n제곱으로 나누고 루트 밖에 있는 건 n으로 나누고 다 나눠보면 결국 남는 건 쟤네밖에 안 남는다. 나머지 다 0으로 가고. 자, 그래서 결론은 2 약분시키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문제였다. 준이야, 준이는 22까지 다 풀었니? 개념 원리? 네, 다 풀었어요. 그다음에 또 22까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넘어가. 신태 넘어가. 자, 그러면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 자, 23페이지에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쵸? 함수의 극한에서 다뤄본 건데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 각각 알파와 베타로 수렴할 때 그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열이잖아. 그 두 수열을 비교했을 때 모든 항들이 다 BN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같은 N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수렴하는 값도 베타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맞다 틀리다를 고르는 문제에서 많이 낚시하는 게 등호입니다. 등호.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이 말이 맞는 말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AN하고 BN 사이에 이게 성립을 하면은 알파랑 베타 사이에도 이게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요거는 틀려요. 여기 밑에 나와 있어. 여기 동그라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AN하고 BN 사이의 관계가 자 등호가 없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극한값이 더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떨 수가 있냐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같아질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어볼까요? n분의 n 플러스 1분의 n하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생각해 볼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두 수열이 있다면 자 항상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n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얘가 더 커요. 뭐 예를 들어 n자리에 뭐 3 정도 집어넣어봐. 그러면 4분의 3이고 얘는 5분의 4죠. 그죠? 얘가 조금 더 크단 말이지. 이 오른쪽 게 좀 더 크다라는 이 사실은 n자리에 아무리 큰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두 수열 사이에서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치? 근데 자 얘네한테 둘 다 리미트를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똑같고 뭐예요 이거? 1로 가죠. 얘도 어때요? 얘도 1로 가죠. 그쵸? 분명히 모든 항들의 크기는 오른쪽이 더 컸어. 같지 않고 컸어. 그런데 극한으로 가면은 얘네가 같아지는 일이 바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틀렸다는 것의 증거. 반례.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극한으로 보내면 맨날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요 등호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등호가 있든 없든. 항상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괄호 2번을 보면은 자 AN과 BN과 CN이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AN도 알파로 가고 BN도 알파로 간대요. 알파 베타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AN과 BN이 같은 대로 수렴을 해버리면 그 중간에 껴있는 CN이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럼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럼 CN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넘겨서 24쪽을 볼게요. 24쪽. 자, 24쪽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랬죠. 얘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얘를 만족시킬 때 AN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우리는 궁금한 게 AN이니까 이 앞에 있는 얘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나눠버리고 싶죠. 식 전체를 이걸로 다 나눠버릴 거야. 근데 이제 나눌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 준이야. 이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으로 이 식 전체를 나눌 건데 나눌 때 체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n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큰지? 그렇지. 양수인가 확인을 해줘야죠. 이거 부등식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식이 음수일 가능성도 있다면 부등호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n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죠.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부등호 뒤집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n제곱 플러스 1로 그냥 나누면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고 오른쪽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이거 전개시키면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뻔하잖아 이제 요 상황에서 이 AN의 양옆에 있는 이 두 수열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둘이 아마 똑같은 데로 가겠죠. 그쵸? 둘 다 어디로 가요? 요것도 극한으로 보내면 9로 가고 얘도 극한으로 보내면 9로 가니까 그럼 AN도 9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AN의 극한값은 9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또 누가 나왔어요? sin n파이 아니 n세타 그치?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삼각함수 하면은 딴 거는 다 까먹었어도 삼각함수 하면 최소한 이건 알잖아. 사인 코사인이 그래프가 이렇게 갔었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가죠. 이 사인 코사인의 최대 최소가 얼마였어? 1과 마이너스 1이었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사인 n파이 아니 사인 n세타 자 이 녀석이 정확하게는 뭐 얼마인지 난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사인 n세타가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먼저 써놓고 여기다가 그러면 얘를 만들어 볼까? 자 나누는 거지. n제곱 플러스 1로 그죠? 식 전체를 세 군데를 전부 이걸로 나눠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나누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요 녀석이 그대로 지금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 상황인데 양옆에 있는 애들이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요? 어디? 0이죠. 그죠?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빵차니까 그치? 당연히 0으로 가지. 얘도 어때요? 얘도 0으로 간단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이 녀석도 0으로 가야죠. 그치? 그래서 답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이거는 뭐 원리만 알면 쉬운 문제고 자 우리 넘어가서 연습 문제들을 좀 볼 건데요. 연습 문제 중에서 요거 한번 먼저 해보자. 그 27쪽에 13번 먼저 한번 해봅시다. 13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극한의 성질을 잘 활용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풀어봐 얘들아. 13번 27쪽에 13번 준이도 잘 풀어봐. 네. 이 풀었니? 네. 오케이 3 나왔니? 네. 네 좋아요. 자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식을 만나면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치 이게 지금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요것도 n제곱이고 요게 지금 n에 대한 1차기 때문에 그 차수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유리화를 좀 시켜보자. 그러면 유리화를 시켜보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n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n 마이너스 b잖아.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an 마이너스 b 자 분모가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빼기 플러스 12 2abn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뭘까요? 그치 여기 있는 이 n제곱이랑 여기 있는 이 n제곱이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지만 이런 값으로 수렴할 수 있죠. 만약에 안 사라지면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러면 무조건 발산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서로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a 제곱이 1이구나. 그러면 a는 풀마 1인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a는 1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럼 a가 1이라는 것을 이 식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a-b 아니지 a가 1이니까 n-b인가요? n-b. 자, 분자는 요거 사라졌고 a가 1이니까 얘가 뭐가 돼? 2b. 그럼 4 더하기 2b n 마이너스 b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신태야,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는 어떤 것들만 보고 답을 찾는 거야? 차수가 가장 어떤 애들만? 높은 애들만 보고 답을 찾는 거야. 그쵸? 최고차만 보는 거야. 요것들. 나머지는 어차피 다 0으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남아있는 것만 보면 얘가 1 될 거고, 얘가 1 될 거고, 얘는 4 플러스 2b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분의 4 플러스 2b가 자, 문제에서 말한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b는 얼마다? 2. 그치? 네, a는 1, b는 2, 답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6번. 자, 16번 문제는 맞다 틀리다를 찾는 건데, 자, 1번을 보면 AN과 BN이 각각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할 때, 자, 우리가 리미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 분자에 따로 씌워가지고, 따로 씌울 수는 있어요. 따로 씌울 수는 있는데, 이게 베타분의 알파가 항상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그치? 나눗셈을 할 때는 항상 주의사항이 뭐야? 차수? 어떤 거? 분모가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말하려면은 적어도 베타가 0은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요. 이 조건이 없다면 우리가 베타를 이렇게 분모에 쓰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는 베타가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많이 낚일 만한 부분이고, 자, 2번은 AN이 무한대로 가고 BN도 무한대로 가면 AN에서 BN을 뺀 것은 0이다. 맞을까? 준이야,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2번. 틀릴 것 같아요. 왜 틀리지?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I 미지수니까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니까? 네,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게 우리가 다 똑같이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무한대로 가는 힘이 서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무한대로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A에는 그냥 n이고 B에는 n 제곱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둘 다 무한대로 가는 애지만 누구의 힘이 훨씬 세요? n 제곱의 힘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AN에서 BN을 뺀다라고 했을 때 0으로 가지 않지. 0으로 가려면 AN과 BN이 완전히 서로 힘이 같을 때만 0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BN의 힘이 더 크다면 BN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AN의 힘이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고, 그쵸? 오히려 0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쵸? 무한대로 가는 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3번도 비슷한 맥락이야. A에는 무한대로 가고 B에는 0으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 것도 그렇고 0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힘의 차이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려면 AN보다 BN이 힘이 더 세야 돼요. 예를 들어 AN이 N인데 BN이 N제곱 분의 1일 때, 자, 요럴 때는 AN보다 BN이 0으로 가려는 힘이 더 세죠. 그러면은 곱했을 때 0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AN이 만약에 N 세제곱이면 어쩔 거야? 이러면은 AN이 무한대로 가려는 힘이 더 세거든. 그럼 0으로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힘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항상 0으로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아까 말했던 거야. 딱 보고 눈치 까야 돼. 뭐가 빠졌다? 등호가 빠졌다. 이 앞쪽에는 등호가 없는 거 상관없습니다. 등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지만 뒤쪽에 극한값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지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아까 보여준 것처럼 모든 항들이 다 bn이 더 커도 극한으로 보내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5번이 되겠다. 이거는 뭐 빼박이죠. 이것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얘도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리미트 이렇게 따로 씌워가지고 넘길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an이고 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고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같은 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없어.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이 왼쪽 페이지에서 이 뭐였지? 10번 문제 풀었었죠. 10번 문제. 그지? 이 10번 문제를 이 수열로 나타내져 있는 거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항을 표현한 다음에 그 일반항에다가 리미트 무한대를 보내가지고 답을 찾았었단 말이죠. 자, 요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놓은 게 그 옆에 17번이거든요. 자, 17번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요게 이제 요 단원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야. 자, 17번 풀어보세요. 1월 13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1월 13일이 그 목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특강이 월, 금에는 수학, 월금 1시부터 4시 이게 수학이고 영어가 언제더라? 영어가 일단 요일은 화목이거든요. 화목이고 시간이 화목 1시부터네요. 화목 1시부터. 이것도 아마 4시까지일 거야. 어. 아니지. 이 특강은 저거지. 특강은 수원수투지. 특강은 수원수투. 그래서 이 특강반도 똑같이 수원수투를 다 하는데 그 부원장님이 하시는 반이 있고 내가 하는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니네들은 내가 하는 반 들으면 되고 월금 1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 특강이랑 그 영어 특강을 다 하면 수요일 빼고는 다 1시부터 특강을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래서 수학은 사실 이거 방학 때 수원수투를 한번 돌리지 않으면 모의고사나 수능은 이제 거의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학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이제 우리는 선택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수투를 지금 한번 복습하는 게 이번에 하지 않으면 못해. 그러니까 수학 특강은 1월 14일이 시작이 되겠지. 그지? 1월 14일 금요일 이때가 시작이 되겠죠. 다시 이거 뭐 그 부모님들한테 그 공문도 다 보내드리고 할 거니까 학원에도 붙어 있지 않니? 엘리베이터 같은 데 안 붙어 있나?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어. 엘리베이터에 보면 붙어 있어. 확인을 해 보시고. 자, 17번은 풀었어? 어? 준이 풀었어? 아니요. 풀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볼게요. 신태는 자, 이게 수열 단원에서도 우리가 조금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리미트로 보내는 거는 식은 죽 먹기인데 이 지금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을 정리해내는 게 포인트죠. 자, 이 식을 정리해내려면 일반항을 찾아야 돼. 일반항을 찾아야 거기다가 시그마를 씌우든 뭘 하든 하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두 가지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구분해서 봅니다. 구분해서. 자, 파란 동그라미를 친 것은 파란 동그라미를 친 것은 곱해져 있는 것들 중에 앞부분이고요. 자, 빨간 동그라미를 친 것은 곱해져 있는 식 중에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생각해봐. 자, 파란 애들만 보면 파란 애들은 그냥 1, 2, 3, 4 그냥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이 수열에 K번째 항을 우리가 써볼 겁니다. K번째 항.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을 텐데
앞부분은 그냥 1, 2, 3, 4 나가는 거니까 K번째 항이면 K가 써 있겠죠. 앞부분은 K가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뒷부분이 문제야. 뒷부분. 이 뒷부분이 계속 보면 2n 빼기 1, 2n 빼기 3, 2n 빼기 5 이렇게 가죠. 그럼 2n은 고정이네. 2n은 고정이니까 2n은 쓸게요. 여기다가 2n이라고 쓰고, 자, 거기서 이제 빠지는 숫자를 봐봐. 뺄셈이 되는 숫자들. 뺄셈이 되는 숫자들이 지금 1, 3, 5, 7 이렇게 나가잖아. 이 1, 3, 5, 7들의 일반항이 뭐예요? 1, 3, 5, 7 이런 규칙으로 나갔을 때 K번째 항이 뭘까? 잘 생각해봐. 1, 3, 5, 7, 1, 3, 5, 7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 K번째 항. 이거 못 찾으면 대화가 안 돼. 준이야, 이 수열의 일반항. 2n-1. 2K-1. 일단 2씩 커지잖아요. 일단 2씩 커지면 2K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2K 1을 빼야지 1이 나오지. 그죠? 2K-1. 그러니까 2n에서 빼주는데 그 빼주는 값이 2K-1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여기가 왜 1인지도 설명이 되죠.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냐면 n번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K 자리에 n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이거인 거예요. 그잖아. K 자리에 n 집어넣어보면 2n 빼기 2n 더하기 1이니까 1만 남잖아.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1인 것까지 일반항을 써보면 이해가 되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일반항을 이제 자, 다 더해놨으니까 얘한테 뭘 씌우는 거예요? 합이니까 뭐 씌울 거야? 시그마 씌워야지. 시그마. 변수는 K입니다. K가 변수고 K가 1부터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앞에 n세제곱분의 1 붙여서 리미트 보내주면 되는데, 자, 정리를 할 때도 우리는 철저하게 변수가 K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의 n값은 그냥 상수 같은 거니까, 자, 변수가 K라는 생각을 하면 이 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2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n 플러스 1K 이렇게 보는 거야.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그죠? 자, 그럼 요 녀석에다가 지금 시그마가 씌워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얘를 또 우리가 마이너스 2 상수 꺼내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도 상수 취급해야죠. 요 꺼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봐줘야 돼. 자, 그럼 안 까먹었지? 요게 뭐였나? 요거 K제곱이 뭐였나? 6분의 그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어. 이렇게. 그리고 거기 앞에 지금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2n 플러스 1이 있고, 자, 신태야, 시그마 K가 뭐였지? 2분의 n 플러스 1. 그치, 이거였어.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 굳이 막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다가 뭐 n자리에 뭘 넣는 게 아니고 얘를 n 세제곱분의 1 곱해가지고 무한대로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식에서 봐야 될 거는 최고차 항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죠? 이 식에서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얼마인가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n 세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고, n 세제곱만 봐봐. 그럼 n 세제곱이면은 여기서 지금 요거 곱해줘야 되니까 분자에 2n 세제곱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n 세제곱인데 6으로 나눴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n 세제곱인가? 그죠? 이 첫 번째 덩어리에서 나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2n이랑 n이랑 n이 곱해지는데 밑에 2로 나눠줬잖아. 그럼 뭐야 최고차항이? 그냥 n 세제곱 이게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얼마인가요? 3분의 1 n 세제곱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n 세제곱으로 나눠가지고 극한 보냈으니까 답 얼마야?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치? 네, 그래서 이것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그걸 시그마 씌워서 정리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8번도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요것도 잠깐 생각할 시간 줄게요. 18번 한번 풀어봐. 18번. 다은이는 풀었니? 뭔가 돼가고 있어? 준이야, 뭔가 되어가고 있어?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요. 일단 그 AN을 구했나요? AN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 그냥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의 x 좌표잖아. 그럼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하자. 연립한다는 건 y가 루트 n과 같으니까 y 제곱을 얼마로 바꾸면 돼요? n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대입한 거죠. y가 n제곱이니까 y제곱은 n, y가 루트 n이니까. 자, 그럼 결국은 이 식이 x제곱은 4n제곱 빼기 n 이렇게 되고, 그럼 x는 풀마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원하고 만나는 y는 루트 n이면은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치?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이 두 군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중에 우리는 1, 4분면에서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의 x좌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찾은 x값 중에 양수에 해당되는 걸 an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an이 뭐가 되냐?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요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고 극한값 찾으면 되겠죠. 쉽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빼기 루트 4n 제곱 빼기 n이다. 그럼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신태야 이거 뭐 해줘야 돼? 응? 유리화하는 것처럼 곱해줘야죠.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 요것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다. 그럼 분모는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 분자는 4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n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4n 제곱 사라지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최고차만 보니까 여기서 2 나왔고 여기서 루트 4 나왔고 여기서는 지금 1 나왔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2 더하기 2분의 1 답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 자, 넘겨서 우리 그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아주 개론만 얘기를 하고 간략하게 개론만 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등비수열 우리 좀 기억해 볼까? 등비수열 보통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쓰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A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A가 첫 항이죠. A가 첫 항이고 R이 뭐였지? 공 B, 그치? 일정하게 곱해지는 그 숫자, 그게 이제 공비였는데, 자, 우리가 이런 그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자면 r이라는 녀석이 이 공비가 어떤 범위에 들어가 있는 숫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r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원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지만 일단 처음에는 첫 항도 그냥 r이고 공비도 r인 이런 수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첫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면 일반항이 그냥 뭐가 될까요?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r의 n제곱. 자, 저 녀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r의 n제곱. 제일 단순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자, 만약에 2의 n제곱이라는 수열을 생각해봐. 2의 n제곱. 2의 n제곱이라는 수열에서 n을 리미트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r이 2처럼 1보다 더 큰 값이면 이건 무한대로 바로 쭉 갈 거다. 양의 무한대로 갈 거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자, r이 딱 1이야. 1의 n제곱. 1은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봤자 계속 얼마죠? 계속 1이지. 그럼 모든 항이 그냥 1, 1, 1, 1, 1, 1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상수인 거죠. 수열이 상수예요. 그럼 무한대까지 가도 얼마예요? 1.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항이 1인 거니까 무한대까지 보내도 1입니다. 그럼 이런 거 우리 1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모든 항이 상수인 수열이면 그 상수값에 수렴하는 걸로 인정하는 거니까 1에 수렴합니다. 1이면. 자,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은 어떨까요? 2분의 1의 n제곱. 그렇죠. 2분의 1 같은 숫자들은 계속 거듭해서 곱하면 곱할수록 그 값이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지. 0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계속 작아지죠.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얘를 진행시켜 나가면 이 등비수열의 무한대까지를 생각해 보면 0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어떨까요? 그렇죠. 1제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2제곱하면 플러스 4, 3제곱하면 마이너스 8, 4제곱하면 플러스 16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으로 결국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렴도 아니잖아. 이런 거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딱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이러면 다 진동한다. 그럼 발산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의 값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야.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이 내용은 완전히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R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등비수열이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암기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원래의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서도 이 R이 하는 역할은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 다만 이제 A가 추가됐기 때문에 A에 아주 작은 변수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A가 다른 값일 때는 A는 안 중요해요. A가 뭐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결국 공비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아무리 큰 숫자여도 뒤에 곱해져 있는 공비가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게 무한대까지 계속 지금 거듭이 되면 그치? 요 2분의 1의 n-1제곱이 무한대까지 계속 거듭되면 이 앞에 붙은 게 아무리 큰 숫자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R인데 근데 이 A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어. A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자 A가 0일 때 A가 0이면 혹시 공비가
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도 A가 0이면 계속 모든 항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0인 순간만 우리가 챙겨주면 된다. A가 0인 순간. 그 외에는 다 공비를 가지고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31쪽으로 가볼게. 31쪽. 31쪽에 11번, 12번까지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자, 31쪽에 11번을 보면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약간 형태의 변환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부정형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 때, 자, 원래 정석이 뭐죠? 원래 정석. 원래 최고차항만 보고 푸는데 정석으로 풀자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모든 항들을 다 나누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차수가 딸리는 애들은 다 0으로 가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일단 좀 덜 헷갈리게 이렇게 써볼게요. 자, 3의 2n제곱이라는 건 9의 n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8의 n제곱이 있고, 자, 8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건 8 곱하기 8의 n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3의 2n 마이너스 2제곱은 요 놈만 따로 빼가지고 쓰면 얘는 9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쓴 다음에 봐봐. 여기서도 우리가 원래 알던 부정형의 느낌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애가 누가 되냐면 9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분모에 9의 n제곱과 8의 n제곱이 있는데 9가 더 크잖아. 그럼 9의 n제곱의 힘이 더 세단 말이지. 그럼 얘가 이제 최고차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딱 보면 얘는 9분의 1로 간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9의 n제곱으로 또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항들을 9의 n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이 9의 n제곱분의 9의 n제곱 이거는 1로 가겠죠. 근데 이런 거 어디로 갈까? 이게 결국은 9분의 8의 n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9분의 8의 n제곱이면은 9분의 8이 1보다 작은 숫자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간단 말이에요. 0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9분의 8의 n제곱도 0으로 갈 거니까 이런 애들이 그러면 다 0으로 가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분자에서는 이제 요 놈이 살아남았는데 이 9n분의 9n 요거는 1로 갈 거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9분의 1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결국은 9분의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로 바뀌었지만 큰 틀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도 그래요. 2번도. 자, 2번도 분모의 최고차항을 생각해보면 누구야? 그치? 루트 안에서는 9의 n제곱이고 루트 밖에서는 3의 n제곱이겠죠. 그럼 그걸로 다 나눴다고 생각해. 9의 n제곱으로 다 나눠요. 요건 루트 바뀌니까 3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이거 0으로 날아가고 이거 0으로 날아가죠. 그럼 남는 거는 얘하고 얘밖에 안 남았는데, 자, 분모에 있는 거는 1이고 분자는 얼마야? 3이지. 답은 뭐야? 3이지. 그치? 네, 요렇게 수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딱 봐도 누가 힘이 세요? 3의 n제곱이 힘이 세지. 그럼 얘 쪽으로 끌려갈 테니까 얘가 가는 방향인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앞뒤가 바뀌어 있었으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그치?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누가 더 힘이 센가? 힘 센 놈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필수예제 12번. 자, 요 문제까지만 풀고.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요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의 n제곱 있잖아. 그치?
지금 4의 n제곱이랑 뭐 3의 n제곱이랑 2의 n제곱이랑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 결국 최고차는 4의 n제곱이니까 자 여기서도 모든 항들을 다 4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4의 n제곱으로 여기도 4의 n제곱 여기도 4의 n제곱 자 이렇게 4의 n제곱으로 다 나눴을 때 결국 분모에는 an이 남겠죠. 그죠? an이 남을 거고 그 뒤에 있었던 4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2제곱 이거 신태 어디로 갈까? (3의 n 플러스 2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9 곱하기 3의 n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4의 n제곱으로 나눴다는 건 얘를 이렇게 4의 n제곱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4분의 3의 n제곱이니까 1보다 작은 수의 n제곱이니까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앞에 9가 붙어 있더라도 의미가 없어. 같이 0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0으로 가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2의 n제곱 an이 있었는데 얘를 4의 n제곱으로 나눴잖아. 그럼 이게 또 어디로 가 이게?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니까 an도 같이 가는 거지. an은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힘이 없어. 그렇죠? 그럼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분모는 an만 남고 분자는 4만 남겠네요. 그죠? 4의 n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그게 이 뭐지? 2인가? 2. 그쵸?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뭘까요? 2가 되겠죠? 2. 그치? 이런 식으로 뭐 등비수열이라서 약간 이제 낯설지만 큰 틀은 큰 어떤 그 흐름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오늘의 숙제는 개념원리 31까지 그 다음에 RPM은 원래는 17 하려고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네 16까지만 할게요. 16까지 한 장만 더 하면 되네. RPM은 16까지 우리가 아직 그 후원 친구들이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벌써 밀리면 곤란해. 벌써 밀리면 안 돼. 이제 그 토요일 날은 우리 수업 없다고 했죠. 토요일 날은 수업 없으니까 자 지금 이제 4층 대강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숙제 개념원리부터 개념원리랑 RPM이랑 풀어보고 신태는 일단 연습 문제 말고 나머지 것들만 풀어봐. 알았죠? RPM도 그 유형별로 하나씩만 먼저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개씩만. 어쨌든 진도에 맞게 좀 풀어보자. 준이야, 준이는 화요일까지 숙제 잘 해올 수 있지? 아, 당연하죠. 믿어볼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